후식, 요새 디저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어때요?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나면 종강 시간, 뭐 휴강 시간, 빈 시간에 다 카페에 가셔서 달달한 디저트를 즐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기 생선보다 더욱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설탕입니다. 그래서 설탕의 또 다른 이름은 회도,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 자, 그래서 대개 여러분들이 즐기는 후식, 디저트 요리에는 설탕이 상당히 많이 가미되어 있죠. 자, 후식과 디저트를 반드시 드셔야 한다면 이렇게 드시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의 저자 허버트 M. 쉘튼 박사님의 책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설탕을 음식에 너무 많이 사용한다. 케이크, 단 푸딩, 페이스트리, 젤리, 잼은 소화불량의 주 원인이 된다. 건강식 잘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꼭 디저트 쿠키를 하나씩 드시면 왜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지? 원인이 뭐냐면 소화불량의 주 원인은 단 푸딩, 페이스트리, 젤리, 잼, 케이크. 우리 젊은 친구들이 주로 이런 패턴을 잘 따르는데요. 특별히 우유와 계란과 설탕이 주요 성분이 되어 있는 커스터드와 푸딩류는 몸에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상당히 고기 생선보다 더 해롭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면역력이요. 아이스크림이나 단 음식을 설탕을 먹고 나면 6.7배가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자, 그래서 저는요, 그 다음날 감기 걸리고 싶으면 반드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자면 그 다음날 감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유와 설탕을 많이 쓰거나 함께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많은 식탁에서 위장이 신체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용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필요되는 모든 음식을 받았는데도 파이와 푸딩과 향료를 많이 넣은 과일, 그리고 설탕 조림으로 된 음식이 또 식탁 위에 놓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충분히 먹었으면서도 한계의 선을 넘어서 그 유혹적인 후식을 먹음으로 결코 유익하지 못했다는 것이 입증될 것입니다. 만약 후식으로 준비되는 여러분의 음식을 완전히 여러분의 식탁에서 제거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건강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식사하시고 카페 가셔가지고 달달한 디저트, 커피와 함께 크루아상, 또 크루아상과 함께 머멀레이드 잼, 그 궁합이 어떤지는 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샐러드 하는 방법 이런 것들하고 이제 함께 궁합이 맞는 애들을, 그리고 궁합이 맞는 과일끼리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단 것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은 단 후식 접시들은 여러분들이 허겁지겁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들과 저는 맑은 정신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 단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혼란시켜요. 많은 시간을 들여 만드는 후식 중에 대부분이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후식은 식사 후, 대개는 포식한 후 또는 필요 이상으로 섭취한 후에 먹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케이크, 애플파이, 푸딩, 아이스크림, 그리고 황도, 백도 이런 통조림 과일은 괜찮을까요? 거기도 설탕물이죠. 설탕 조림물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모든 음식과 혼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용하지도 추천할 만하지도 않은데, 자, 후식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후식은 먹어야 한다,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드셔야 될 일이 있다면 이렇게 드시랍니다. 틸덴 박사는 파이 한 조각을 꼭 먹고 싶어서 잠이 안 올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파이와 생야채 샐러드를 많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샐러드. 생야채 샐러드를 많이 먹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꼭 애플파이나 이런 디저트 파이를 꼭 드시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생야채 샐러드를 많이 드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하비 W. 월리 박사는
파이의 음식으로서의 가치는 유익하다? 물어볼 필요도 없으면 유익한 것입니까? 소화 정체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예, 소화되기 위해서 그대로 머물러서 부패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파이는 습관적으로 정규 식사와 함께 먹게 되는데 잘 소화된다, 소화되지 않는다. 잘 소화되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요새 20대, 30대 위암으로 소화기 계통의 암으로 오는 이유가 대개 식사 후에 달달한 디저트를 거의 아주 루틴한 패턴으로 계속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파이는 습관적으로 정규 식사와 함께 먹게 되는데 잘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같은 찬 후식은 특별히 차다는 장벽 외에도 소화 과정에 또 다른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의 생리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체온 온도와 비슷한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거나 요새같이 더울 때에도요. 제가 중국에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중국에서 저희가 7년 동안 살 때 중국 분들은 한여름에 한국 분들은 막 더워가지고 지금 냉장고에 얼음 나오지 않는 냉장고는 사지도 않는다 그래요. 인기도 없대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얼음 나오는 냉장고가 아니면 그건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찬 음식을 좋아하고 이 얼음을 참 즐겨 먹는데 그래서 요새 20대, 30대의 소화기 계통의 암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차가운 온도의 음식을 먹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중국 분들을 보니까 저는 막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찐티엔티엔치 너무 더워 타일러 했더니 옆에 사람 유한 후어 아니 뭐 좀 따뜻한데 뭐 그러더니 뜨거운 물을 드시는 거예요. 전 옆에서 얼음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옆에서 물을 끓인 따뜻한 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화기 계통의 암이 중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물을 찬 온도의 물을 거의 안 먹어요. 그러나 너무 뜨거운 물은 또 자제하셔야 돼요. 생수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8컵 정도의 생수를 드셔야 여러분들의 혈액이 맑아지는 정화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뜨거운 물은 팔팔 끓인 물은 이온수죠. 이렇게 물을 팔팔 끓일 때 이온화되는 이온수를 드시는 것은 하루에 생수 외에 그러니까 너무 냉하지 않은 체온 온도의 생수 8컵 외에 팔팔 끓인 이온화된 물은 3, 4컵만 드셔야 합니다. 그걸 주식으로 드시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하루에 정화시키는 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피를 가장 맑게 하는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만 잘 먹어도 사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루이 월포드 박사나 많은 분들이 닥터 오렌데이 박사가 심각한 유방암에 걸려서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치시면 닥터 오렌데이 박사의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그분이 그 말기 유방암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이 방법이 나오는데 벤만켈리지 박사님 세미나에 가셔서 물 먹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음료수하고 다른 국하고 찌개는 잘 들어가는데 암 환자의 공통점은 물을 안 마셔요. 그러니까 혈액이 끈끈한 점액질이 형성이 되고 지질이 형성이 되죠. 음료수도 잘 먹고 이온화된 물도 잘 먹고 국도 잘 먹고 찌개도 잘 먹는데 혈액을 맑게 하는 혈액 정화제인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면 이미 여러분의 세포는 탈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이 암이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하루에 몇 컵 정도 드셔야 돼요? 혈액을 가장 맑게 하는 물을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 드시고 특별히 이렇게 날이 더울 때는 전해질 수치가 떨어지시는 분들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해독을 하실 때는 미네랄 소금을 곁들여서 물을 드시면 완전히 미네랄 워터가 되죠. 예, 그래서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팔팔 끓인 차가운 물을 안 먹는 건 좋으나 그러나 항상 한여름이고 한겨울이건 팔팔 끓인 물만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중국은 특성상 석회화된 물이기 때문에 물을 항상 끓여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 물도 끓인 물을 드시는데 그 이온화된 물을 끓일 때 이온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온수는 하루에 3, 4컵 드시되 그냥 평소에 혈액을 맑게 하는 정화시키기 위해서 먹는 물은 체온 온도에 생수를 드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잘 구별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은 찬 후식도 몸이 차면 체온을 데피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끌어가겠죠. 그래서 너무 차가운 거 말고 정말 니맛 맛 없는 미지근한 물 정도의 체온.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은 어떻게 할 때만 혈액을 정화할 때만 사용하시는 거고 3, 4컵 정도만 드시고 평상시에는 생수 정도의 물을 드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차가운 음식도 너무 뜨거운 음식도 소화 과정에 또 다른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체온 온도의 물을 드시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것처럼 과식을 하거나 한 끼 식사에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물을 먹는 습관은 여러분의 소화기를 병들게 해서
위암,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그래서 담석이 자주 생기고 결석이 생기는 겁니다. 경수를 드셔도 결석이 생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좋은 물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건강의 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3가지 음식물 배합법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 자, 한번 우리 복습 좀 해볼까요? 자, 수박과 멜론과의 과일은 어떻게 드신다? 다른 음식과 같이 드셔야 되죠?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과 뭐 같이 드셔도 되죠? 수박은 어떻게 드셔야 돼요? 수박과 멜론과는 반드시 단독으로 드셔야 된다는 거 우리 주방의 셰프님들과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와 더불어 드시는 거 아닙니다. 수박은. 예, 그거 꼭 참고해 주세요. 그 전에는 밭에서 나는 채소과 과일, 수박이나 참외, 딸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이런 도마도, 이런 채소과 과일은 같이 곁들여서 먹어도 소화작용이 문제가 없다고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허버트 M. 쉘턴 박사님의 그 소화의 생리학에는 보면 분명히 수박과 멜론은 채소과임에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수박과 멜론은 단독으로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의견이 찬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도 수박과 멜론과는 단독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소화의 생리학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점점 배워가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죠? 예, 그 다음에 2번째 공부하신 거 있습니다. 우유는 어떻게 드셔야 한다면 어떻게 드시라? 예, 우유하고 궁합이 맞는 애가 있는데, 단과일이요? 신과일, 오렌지나 뭐 시트러스 프루트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유 대신 여러분들은 뭘 드시는 게 좋아요? 넛밀크를 드시는 게 좋고, 만약에 우유를 먹어야 된다면 우유도 단독으로 드시고 신과일을 먼저 먹고 15분이나 30분 뒤에 우유를 먹도록 드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유는 위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응고돼서 카제인이 응고되면서 소화불량을 유발한다는 거. 그래서 소화기 계통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제한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식사 후에 건강한 식사를 하신 다음에 디저트를 드시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파이나 애플파이나 여러 가지 디저트, 케이크나 쿠키 종류들, 특별히 당분이 들어간 음식들을 제한하는 것이 여러분들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자, 오늘 제가 읽은 좋은 말씀을 하나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아침에 이제 기도력을 쭉 살펴보는데요. 좋은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말을 조심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골로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언어의 달란트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언어의 달란트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어졌다고 합니다. 쾌활하고 명랑한 말을 하는데 돈이 들어요? 돈이 들지 않는 것은 불쾌하고 우울한 말을 하는데 돈이 들까요? 역시 돈이 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모나고 상처 주는 말들은 영혼에게 상처를 주고 상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평거리와 실망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의 생애 속에 음울한 대신 햇빛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비타민 D가 얼마나 강력한 항암제인지 아시죠? 예, 여기 그래서 하늘마을에 오신 분들은 신체적인 건강만을 위해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WHO의 건강의 정의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WHO에서 건강의 정의 제 책에도 나오죠. 첫째, 신체적인 건강, physical well-being.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 mental well-being. 세 번째는 social well-being. 바로 하늘마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서로 이름도 모르고 사는 것도 몰랐지만 이곳에 오셔서 사회적인 건강으로 회복하면서 아름다운 하늘마을 가족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부주의한 말이나 성급한 말이나 초조한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셔서 울고불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 마음고생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방에서 상처받고 저 방에서 상처받아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난 여기 치료받으러 왔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 아픈 말을 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지금 아픕니다 하고 우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자꾸 진단하게 됩니다.
저도 부주의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혹시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혹시 제가 그랬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간에 혹시 여러분들이 성급한 말이나 초조한 말이나 그런 말들로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한 말들로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주고 복을 줄 말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날마다 우리는 미래에 거두어 드릴 곡식을 위해 씨앗을 뿌리고 있다. 자, 여러분 씨앗 뿌리세요? 농부만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네요. 이거 보니까 우리는 말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영생에 대해서 뿌리는 씨앗은 말로 뿌리는 씨앗이라고 합니다. 품성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냐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한 말, 남을 쉽게 판단하는 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주의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정말 건강한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말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재단하는 말을 뿌리고 있는지, 우리가 뿌리는 씨앗에 대해서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합니다. 자주 부주의하게 말을 한 후에 잊어버리지만 이 말들은 선악간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불친절하고 거친 말을 뿌려보세요. 그러면 그 씨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자랄 만한 토양을 발견하면 싹이 터서 똑같이 불친절한 말을 하면 받는 사람도 불친절한 말로 대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부드러운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풍성한 수확물을 가져올 것입니다. 자, 우리 닭살 커플이세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아름다운 말들을 하세요? 제가 이름을 대면 부끄러울까봐. 예, 어떠세요? 우리 선생님은 이제 아주 멋쟁이시라서 사모님에게 좀 말씀을 예쁘게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냥 웃기만 하시네. 자, 여기 닭살 커플들에게 제가 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젠틀맨 같은 발언을 잘 하실 것 같은데 사모님 어떠세요? 오우, 그러시대요. 적어도 저 정도는 되셔야 되겠죠. 예, 와. 자,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은 정말 식물과 같죠. 그래서 매일 식물에게 잎사귀가 이렇게 병들거나 벌거지가 먹으면 떼어주고, 또 매일 물을 주듯이 사랑의 나무에 그렇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저주가 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경계합시다. 밀을 뿌리면 밀을 거두고 가라지를 뿌리면 가라지를 거둡니다. 그것이 밀이든 가라지든 수확은 확실하고 풍성하게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석산이 오빠는 아름다운 말씀을 하십니까? 네. 오늘 등산하실 때 오빠 부대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한 말씀을 하시죠? 네. 자, 우리 모두 정말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서로에게 이 힐링을 주는 아주 좋은 바이러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 소, 영.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포가 점점 더욱더 젊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추수 때 우리가 우리의 품성을 거두게 되는데요.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가장 큰 척도는 우리가 늘 행한 말이라는 씨앗을 통해서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추수는 확실합니다. 어떤 서리도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어떤 해충도 그것을 파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조심하라? 예, 우리를 병들게 하는 식단도 조심해야 하지만 무엇을 조심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회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말을 조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